네, 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 제4강 그룹 간 평균, 그룹별 평균 비교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R로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깔았었던, 인스톨했었던 라이브러리 패키지들 그대로이고요. 하나 정도 있다면 멀티콤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워킹 디렉토리 설정을 했고요. 아까 QT와 PT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두 그룹에 대한 비교에 대한 사례입니다.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 25명이 있는데 검사를 해봤더니 이뮤노글로빈 G가 측정을 했는데 평균이 182 그리고 25명에 대한 표준 편차가 82.5가 나왔다. 정상인이 180 정상인은 150이라고 합시다. 105, 정상인보다는 180이가 높은데 이게 유의수준 5%에 0.0으로 볼 때 의미 있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으냐 아니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어떻게 하는지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150이라는 것보다 크냐 작으냐 보려고 하는 건데 t-테스트를 쓰고 싶지만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요 식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주었을 뿐 그 자료에 대한 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만 갖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T critical value, T 컷오프를 우리가 계산을 하고 계산하는 방법을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T critical value가 2.06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182 표본의 평균이 나왔죠. 이것에 대한 95% 신뢰 구간에 관련된 부분이 148에서 116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영역이 95% 신뢰 구간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 안에 150이 들어오죠. 즉 신뢰 구간 안에 들어옵니다. 기각력이 있었다면 이 영역이 얘를 포함하지 못한다면 기각력 우리가 이제 규모가설을 기각해야겠죠. 그래서 결과는 정답은 이 다소 높아 보이지만 우리는 규모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고요. 이제 실제 데이터 갖고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데이터를 줄 텐데 홀스라는 데이터거든요. 읽어오신다면 말에 몇 살까지 살다 죽느냐라는 변수 하나짜리 데이터입니다. 어떤 말은 일본 말은 17년이 넘게 살고 일본 말이 18년 살았는데 우리가 말이 22년 산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에서 얘기하는 말들은 운원상에 나와 있는 22년보다 적게 살았을까? 도 많이 샀을까? 일단 평균을 한번 이 데이터는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표본, 예. 요 표본의 평균은 24입니다. 그러니까는 문헌보다 좀 많죠? 그럼 22보다 큰 것이 유의하게 큰 거냐? t-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해보시면 결과가 예. 원샘플 t-테스트에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규모가설 기각할 수밖에 없죠. 즉 같지 않다. 네, 저는 지금 단측 검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양측 검정을 했죠. 아무튼 같지 않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이 값이 크냐? 라고 한다면 옵션을 이렇게 주고 단측 검정을 해야겠죠. 이렇게 여기에다 작아졌죠.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단측 검정에서는 기각력이 넓어졌죠. 넓어졌기 때문에 기각을 잘못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찬스가 훨씬 더 줄어든 거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다음 예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드러그라는 예제인데요. 역시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고요. 이거를 불러오면은 지혈제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룹 1, 2 이렇게 쭉 있는데요. 뭐 이거는 이제 그렇다고 치고 제가 이제 두 개를 같이 하나는
숫자고요. 하나는 문자로 이게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룹 1에 해당되는 약이 있고 그룹 2에 해당되는 약이 있는데 이 약들이 둘 다 지혈제예요. 그런데 이 블리딩을 스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데이터를 받으면 일단 한번 서머리 통계부터 한번 내봐야겠죠.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 그룹 1이 평균이 8.8 정도, 그룹 2는 9.7 정도. 그러니까 1번 약이 블리딩, 스탑 블리딩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네요. 이게 유의한 차이가 있을까요? 검증을 해본 거죠. 일단 이걸 해보려면 t테스트 바로 돌리지 말고 먼저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네, 이 덴시티 플러스를 그렸는데 여기 히스토그램이 있고 이걸 쭉 스무딩해서 연결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뭐냐면 분포가 어떻게 한쪽으로 많이 치우쳤는지 분산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보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설명을 자세히 안 하고 넘어갔었지만 어떤 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예, 스타플링한테 걸린 시간이 그룹별로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t-테스트 펑션 되게 유사한데 윌콕슨 테스트를 한다면 분포를 우리가 영향받지 않고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네, 0.05를 우리가 알파로 정한다면 살짝 크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본다면 두 개가 차이가 있긴 한데 마지널하게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 윌콕슨 검정으로 볼 때는 두 개가 다르다고 볼 수 없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non parametric analysis의 경우에는 분포 디스트리뷰션 프리이기 때문에 이 분포에 대한 어떤 구속이 덜합니다. 대신에 파워가 좀 떨어진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비 조사 정도로 해보시고 레귤러 t-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썼던 것처럼 해보면 되겠죠. 당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종속 변수 써주고 연속 변수가 이제 종속 변수입니다. 그룹은 우리가 1, 2 있었잖아요. 이거 갖고 하는 겁니다. 한다면 그냥 하면 될까요? 일단 여러분들은 웰치라고 쓴 것을 보세요. 이 그룹이 두 개 그룹이 있는데 그룹이 1과 2가 이퀄 베리언스냐 아니냐 테스트 해보았을 때 두 그룹은 다르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나왔을 결과가 그렇다면은 디폴트는 이퀄 베리언스가 아니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죠. 자,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이게 금방 한 거예요. 여기는 좀 전에 한 거고 얘는 두 그룹이 베리언스가 같지 않다라는 전제에서 돌린 거고요. 얘는 두 개가 같다라고 돌린 거예요. 두 개가 이제 조금 변수가 분산이 좀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얘가 디폴트로 쓰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두 그룹의 분산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이거를 거부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걸 쓰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세포, 셀 실험을 했는데 어떤 약품을 뿌린 경우랑 안 뿌린 경우가 있습니다. 대조군과 처리군. 어떤 데이터인지 한번 볼까요? 예. 이 셀 배양한 세포 수가 나와 있는데 대조군에 비해서 어떤 거를 약물을 치니까 훨씬 셀이 잘 자라네요. 그러면 테스트라고 된 곳에서의 이 리스판스가 컨트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클까에 대한 검증을 하라는 겁니다. t-테스트 써야겠죠.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탐색계 데이터 분석을 해봐야겠죠. 네, 보니까 여기 굉장히 고르게 퍼져 있네요. 그렇죠? 이쪽은 한쪽 몰려 있고 하지만 이걸 뭐 스큐드하다고 해야 될까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샘플 사이즈 너무 적긴 합니다. 연습용이라서 한번 이 QQ 플러스 그려볼게요. 각각에 대해서 그려보라는 명령어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선에서 아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고 보기는 참 어려워요. 어렵고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윌콕슨 테스트를 해봤을 때
그러니 노멀하다고 크게 노멀하지 않다고 볼 근거는 없으니까 이 윌콩 스탠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그룹 간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봤는데 굉장히 마지널하게 있네요. 애매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두 그룹에 대한 분포만 봤는데 실제로 박스 플러스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보이는지. 네, 잘 보이십니까? 이렇게. 이 약물을 처리한 데가 셀이 훨씬 증식이 잘 되는데 굉장히 베리언스가 크네요. 여기 보니까 여기 굉장히 타이트하고 그래서 베리언스가 과연 두 그룹이 같은지 안 같은지 한번 봤더니 결과가 이 두 그룹이 베리언스가 같다고 볼 수가 없는 결과가 나왔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두 개 이퀄이 아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두 개가 차이가 없다. 로 나왔네. 그쵸?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으로 보기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없네. 그쵸? 통계가 이렇게 나왔으면 믿어야 될까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샘플 사이즈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눈으로 볼 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는데 많은 생물학적 데이터들이 로그 노멀 디스트리뷰션 합니다. 대수정기 분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퀄 베리언스, 어니퀄 베리언스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했지만 만약에 박스 플랫을 대수를 취해서 한다면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변했죠. 이 t-테스트는 뒤에서 얘기 나눠받은 모두가 정규분포 과정에서 수립된 모델이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잘 따르게끔 데이터를 우리가 트랜스폼 시킨다면 훨씬 더 강력한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력한이라는 것은 더 믿을 만한 결과가. 그러면 이 지금 변수를 원자료가 아니라 로그로 치환한 것을 갖고서 지금 해봤어요. 자, 한번 분산 분석이 아니라 분산이 같은 장과 같은지 봤는데 훨씬 아까처럼 이렇게 두 개가 다르지는 않다라고 나왔죠. 그러면 t-테스트에 대해서 원자료 대신에 로그로 치환한 걸 갖고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가 아까 했었던 지금 금방 돌린 것이 이게 로그 치환하기 전 데이터입니다. 다르지 않다고 나왔죠? 근데 로그로 치환한 걸로 했을 때는 이렇게 나왔어요. 두 개 다르다 나왔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어서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슴이 앞다리가 길까요? 뒷다리가 길까요? 뭐 앞다리가 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뒷다리가 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사슴마다 다르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뒷다리가 앞다리보다 긴 놈이 많네요. 아닌 놈도 있네요. 그쵸? 이거를 한번 분석을 해야겠는데 이런 데이터는 롱폼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리니어 모델을 구축하려고 할 때는 롱폼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처리면에서 또 이해면에서 좋습니다. 눈으로 보기엔 이게 와이드가 편한 것 같지만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멜트 함수를 이용해서 바꿔봤어요. 잘 됐는지 볼까요 한번? 새롭게 만들어준 레그에다가 이전 변수를 쭉 담고 그 다음에 새롭게 만들어준 랭스에다가 이 다리 길이를 쭉 넣어놨죠. 사슴의 아이디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일단 얘네들의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아이고 덴시티 플랫에서 이렇게 나왔고요. 예, 다리가 크게 노멀에 가깝게 분석하는 것 같아요. 박스 플랫의 경우에는 뭉뚱그려 볼 때 사슴 전체의 뒷다리와 앞다리를 봤는데 여기가 조금 더 뒷다리 길어 보이네, 그렇죠?
반대인 놈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t-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결과는 뒷다리가 길어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길다고 할 수 없다 라는 결과가 나왔네요. 네, 만족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만 더 생각해 볼게요. t-테스트를 할 때 서로 데이터들은 독립해야 된다고 했죠. 아까 사슴들이 아까 아이디가 있었어요. 아이디가 뭐 1, 2가 있었는데 이렇게 얘를 트랜스포메이션 시켜서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라 롱폼으로 바꿔준다면은 1번 사슴의 다리와 2번 사슴의 1번 사슴의 그 자료는 1번 사슴 거고요. 2번 사슴의 자료는 2번 사슴 거예요. 그게 사슴마다의 특성들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걸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박스 플러스 그렸을 때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에다가 사슴별로 우리가 라인을 집어넣은 것이 이겁니다. 1번 사슴, 2번 사슴 여기서 보이진 않지만 아무튼 이 선으로 연결된 것들이 같은 사슴끼리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놈들은 앞다리가 긴 놈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요걸 고려해서 t-테스트를 해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페어드라는 옵션을 액티베이션 시키고 해야 돼요. 그런다면 결과가 이렇게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페어드 옵션을 썼을 때는 뒷다리가 앞다리보다 긴 결과를 지지하게 됐죠. 그렇죠? 네, 일단 여기서는 뒷다리가 길다. 그러니까 이제 뒷다리와 앞다리는 차이가 난다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판단이. 옵션을 줘가지고 양측 단측도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롱폼으로도 할 수 있지만 와이드 폼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슴 개별적으로 앞다리랑 뒷다리를 빼요. 이렇게. 그래서 레그 D라는 것들 하나 새로 만듭니다. 이렇게. 이게 뭔다면은 이 값이 0이 아니라면 이 두 개가 같다고 하는 규모가설 기각해야겠죠. 통계적으로 이게 0이 아닌 것이 그 값이 이제 크게 차이 난다면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이 숫자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그쵸? 예. 와이드 폼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두 개, 뭐 어떤 걸 써도 상관없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쓰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두 집단의 평균 비교였습니다. 자, 이어서 세 집단 이상의 평균 비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강의 시간에 PPT에서 혈액형에 관련된 걸 했었어요. 그 데이터입니다. 각 혈액형별로 어떤 리스판스를 측정했습니다. A형의 리스판스, B형의 리스판스. 이게 되게 연습용이라서 샘플 사이즈 12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각 혈액형별로 3개밖에 안 나와서 잘 안 나올 것 같지만 그래도 연습용으로 충분합니다. 여기서 타입은 캐릭터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문자열, 얘는 수치형이죠. 그냥 돌려도 됩니다. 되긴 하지만 얘를 팩터로 바꿔주는 것은 좋은 습관이죠. 예. 그냥 문자형으로 하면은 여기에 있는 알파벳 순으로 자동으로 강제로 팩터로 변환시켜서 일단 분석을 하긴 합니다. 그래도 저는 여러분께 굿 프랙티스를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요렇게 바꿔주면은 데이터형이 바뀌죠. 문자에서 팩터형으로. 아무튼 뭐 큰 차이는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여기서는 나왔습니다. 데이터 서머리를 한번 해본다면 어때요? A형보다 A, B형과 B형이 수치가 커 보이죠? 예,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차이가 있을까요? O형은 정말 작을까요? 테스트를 해보기 전에 그림부터 그려봅시다. 네, 그림이 있는 그대로죠. 이 통계적 유의한 차이라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AOV를 쓰던가 또는 LM을 쓰라고 했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요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기 데이터는 이거거든요. 데이터는 이렇게 쓴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는 눈에는 굉장히 일부만 보이는 거고 그 결과가 굉장히 다 종합적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AOB가 생성되는데 이건 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리스트. 들어가 보시면 그 아노바 분석을 한 결과들이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그 담겨 있습니다. 세트들이. 아무튼 이건 나중에 생각해 보시도록 하고 이 가운데 데이터를 뽑아서 보여달라고 하는 건데 AOB 함수가 제일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은 아노바 테이블을 생산해내는 겁니다. 따라서 서머리라고 해주신다면 아노바 테이블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강의 시간에 했었던 거랑 같을 거예요. 여기가 모델에 해당되는 거죠. 모델. 합치면 이 더하기 하면 여기가 토탈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각각의 혈액형별로 평균이 얼마냐라는 걸 보여달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랜드 미는 29.2 정도인데 A형의 평균은 27.7, AB형은 32.7 정도 됩니다. 같은 거지만 조금 다른 함수를 쓴다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여기다 저장하는데 이것도 거의 비슷하지만 용도가 좀 다르다고 했죠. 아무튼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일단은 한번 실행시켜 봤습니다. 이거를 실행시키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앞에서 AOV는 이런 함수를, 그러니까 이런 모델을 fit,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입혀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여기다 집어넣는 것이고요. 얘는 그 모델에서의 파라미터들을 추정해줘요. 메타 값들을.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인터셉이라고 나왔지만 A형의 사실상 A형의 평균이 나온 거고 AP형은 이거보다 5가 더 많은 거고 강의 시간에 얘기했던 거랑 같습니다. 그건 이제 이렇게 리니어 모델로 돌리고 여기다 저장하고 결과의 서머리에서 보인다면 가장 그 기본적인 서머리 내용이 파라메터 에스티메이트 베타 값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유의한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5라는 것은 27.7보다 큰 정도가 굉장히 유의하다. 6도 27.7보다 유의하다. 마이너스 5도 이것보다 유의하게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의하게 차이 난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요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박스 플러스를 다시 그린 다음에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여기 있는 결과를 박스 플러스로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지금 우리가 레퍼런스 코딩한 결과가 즉 여기에 A의 평균으로 봤을 때 이 차이가 AB가 5인 거고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큰 겁니다. 디폴트는 0니까. 즉, 이 차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큰 차이가 아니다라는 것들이 규모가설이었는데 그걸 깨게 되겠죠. 여기도 크고 여기도 크고 여기도 어느 한 개라도 크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규모가설을 날려야 되는 건데 얘는 셋 다 커요.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아까 그랜드민에서도 할 수 있다고 했었죠. 왜냐면 그랜드민은 상수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따가 라인을 조금 조정해서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한 거니까 제가 강의를 위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런 방식으로 그렸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자, 지금 저희가 AOV 또 LM 함수를 써가지고 뭘 했는데 아노바를 한 다음에 이 모델이 잘 가정을 만족시켰는지 보라고 했었죠. 가장 중요한 가정이 이 모델이 설명하고 난 장차가 어떤 경향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걔는 노멀한 분포를 해야 돼요.
그게 틀리면은 모델은 열심히 여러분들이 만들었어도 또 그림이 아무리 예쁘게 보여도 정확한 모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요게 리스트 형태로 담겨 있는데 요 가운데에서 리지듀얼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 뽑아가지고 보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각각의 데이터들이 차이가 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 모델 민과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걔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프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 QQ 플러스니까 라인을 같이 얹어준다면 예, 괜찮죠? 단차가 이 모델에서 설명이 잘 되고 어떤 경향도 없이 이 모델은 괜찮은 겁니다. 수치료도 보고 싶다. 샤피로 윌커스 테스트 한다면 네, 아주 훌륭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리니어 모델을 구한 것들을 아웃풋을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에다 담고 얘네들을 갖고 활용을 많이 하는데 플라지라는 함수를 쓰게 된다면 이 모델을 진단을 합니다. 그래픽하게 한번 볼겠습니다. 자, 여기 본다면은 이 모델이 에스티메이트 한 거랑 레지듀얼이 모델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나머지 잔차, 진짜 데이터들과 그다음에 모델의 추정값들 간에 어떻게 본다면 그룹민이 되겠지만 그 차이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추세가 어떤 경향을 보였다면 이거는 아니죠. 근데 경향이 눈에 안 보입니다. QQ 플러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튀는 값이 있는지 보는 건데 어떤 걸 보더라도 이 모델이 잘못됐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네. 모델 진단하는 요령을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린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모델을 봤잖아요. 이렇게 앞에서 했던 이렇게 이게 모델인데 이 모델에서 우리는 얘랑 차이 나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모델들이 어떤 그룹 그러면 얘네 이 둘은 같은가? 얘네랑 얘네들은 다르다고 했는데 얘랑 같은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생각하셔야 될 것이 아노바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그루민이 어느 한 개라도 차이가 난다면 이거는 우리가 모델이 유의하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의 F-테스트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각각에 대한 모델민을 구하고 모델민끼리 비교하는 것들은 모델을 뿌린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후 검정이라고 말하는데 사후 검증의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튜키 테스트를 해본다면 이 튜키 HS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아까 AOV에다 담았잖아요. 모델 여기 함수를 돌려가지고 요 데이터 써가지고 이거 돌린 다음에 결과에 집어넣어서 만든 것을 갖고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즉 혈액형별로 페어를 잡아가지고 제로에 걸쳐 있으면은 두 개가 차이가 안 난다는 건데 여기는 빼봤더니 굉장히 차이 난다. 양으로, 음으로 이런 결과죠.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어떤 차이가 크구나, 작구나, 의미가 별로 없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A, B형과 B형은 차이가 크지 않은 거죠. 이거를 좀 더 우리가 보기 편한 형태로 만들어준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걸 실행시킨 다음에 됩니다. 할 때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박스 플러스 그리는데 여기에 숫자가 들어갔죠. 아니 문자가 들어갔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같은 통계적으로 같은 그룹이다라고 한다면 이 문자가 같고요. 얘랑 다른 문자라고 한다면 이 경우랑은 다르게 평균이 형성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없죠. 없는 거는 얘랑도 다른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멀티플 컴패리슨 할 때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미리 맛배기로 한번 튜키 테스트 한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뭐였어요? 요거를 아까 실행시켰을 때 이렇게 나왔잖아요. 각각에 대한 베타 값들이 나왔어요. 이렇게 베타 값이 나왔는데
기준이 여기서는 A형이었죠. O형을 기준으로 한다면 수치는 바뀌겠으나 모델이 크게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 모델을 꾸렸잖아요. 모델을 꾸려서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 타입이 AB, A형, AB형, B형, O형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했는데 해보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인터셉이 지금 A형의 결과 나오는데 나는 이 기준을 A로 하지 않고 다른 알파벳, 다른 걸로 하겠다. 다른 혈액형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지정해서 바꿔주면 돼요. 아까 팩터 그냥 쓰면 알파벳이 많은데 이렇게 순서를 얘가 1번에 오게, 얘가 2번에 오게, 이렇게 3번에 오게 정해준다면 얘가 기준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한다면 이건 같아요. 수치는. 왜냐하면 이건 모델 민이니까 모델도 같은 스트럭처니까 사실상 다만 누구를 레퍼런스로 쓰느냐는 달라져요. 그래서 이 블러드2 즉 이렇게 다시 세팅한 상태에서 돌리게 된다면 결과가 어때요? O형이 기준이 됐죠. 예. 아무튼 여러분들과 함께 그 강의 이론적인 것들도 하고 그 다음에 실습도 했는데요. 요 아래에 있는 이건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셋입니다. 아마 살충제를 써서 살충제를 쓰면은 살충제가 6개의 타입인데 A, B, C, D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어떤 살충제가 가장 효과가 높을까? 곤충을 죽인 그 마리수가 되겠죠? 그거를 이 금방 했었던 여러 그룹 간의 평균 비교하는 예로 한번 활용해봐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은 함수에 대해 익숙하지 않으면 찾아서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데이터셋 안에 있는 카운트가 스프레이 요거죠. 요 변수죠. 요거별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해보는 건데 요것만 하나 제가 해드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어 플라이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되죠. 인색 스프레이 안에 스프레이가 되겠죠. 히스토그램 그려봐라 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지금 6개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걸 이제 뭐 다른 식으로도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탐색해 데이터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서머리 테이블도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비모스 통계도 한번 해보고 비모스 통계는 제가 이제 크루스컬 와리스 테스트를 하는 경우에 이 스프레이별로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보라는 겁니다. 봤더니 차이가 크다. 그러니까 사충제를 뭘 쓰냐에 따라서 파리든 모기든 죽일 수 있는 마리수가 차이가 난다는 것이 비모스 통계에서 나왔는데 그거를 아노바 또는 LM 모델을 써서 펑션을 써서 해봐라. 그리고 진단해봐라 모델을. 그리고 할 수 있다면 튀키의 멀티플 컴패리즌까지도 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그 사례가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숙제로 다른 문제 세트를 하나 더 드릴 테니까 그것을 잘 풀어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오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